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먼저 밤사이 원유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서부 텍사스 원유 WTI라고도 부르죠.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의 흐름입니다. 거래 초반에는 힘차게 치고 올라가서 70달러 선을 한번 뚫어볼까 시도를 했는데 금세 꺾여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배럴당 70달러가 저항선 역할을 한 것이죠. 보시는 차트는 런던 금속거래소 구리 선물 가격입니다. 그동안 아주 역대급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1일을 정점으로 지금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거래일 중에서 4일에 걸쳐서 내림세를 탔습니다. 구리의 경우는 톤당 1만 달러가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밤사이 원유와 구리뿐만 아니라 여타 원자재 가격들도 시세가 안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뉴스 영향이 컸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중국의 월간 원유 수입액을 보여줍니다. 작년 봄 바닥 이후로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보이죠. 중국의 원유 수입액이 5월에는 1년 전보다 무려 105% 급증했습니다. 원유 시장에는 좋은 뉴스 같은데 유가가 왜 떨어졌을까요? 보시는 그래프는 중국의 원유 수입을 물량 기준으로 표시한 겁니다. 수입 액수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물량으로 보면은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원유 수입 물량은 1년 전에 비해 약 15%나 줄었습니다. 일평균 원유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5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비싸면 안 산다, 덜 산다 하는 원리가 드러나 있죠. 보시는 차트는 중국의 철광석 수입 물량 추세를 나타냅니다. 양상은 비슷합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지난해 3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 중입니다. 중국의 5월 철광석 수입량은 1년 전에 비해서 소폭 늘긴 했습니다. 그러나 4월에 비해서는 8.9% 감소했습니다. 3월 물량보다는 약 13% 줄었습니다. 비가공 구리 및 구리 제품 수입량도 이런 식입니다. 성수기인 4월과 5월에 핵심 원자재 수입이 이렇게 잇따라 감소하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보여줍니다. 지난 10년간의 전년 동월비 상승률입니다. 노란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법 안정적인 반면에 흰색 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진폭이 꽤 큽니다. 원자재 가격 영향을 아주 민감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내일 5월치가 나오는데 이런 구도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한번 빼봤습니다. 아주 엄밀한 분석 방법은 아니지만은 추세를 살펴보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깊은 곳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기업들의 판매 가격보다 생산 원가가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때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판매 가격을 인상하면은 소비자 물가가 따라서 오를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겠죠. 그럴 만한 시장 환경이 아니라면은 감내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 이윤이 나빠집니다. 그러면은 경기 모멘텀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모멘텀은 적어도 단기 사이클로 보면은 지난해 11월이 정점이었습니다. 적어도 중국 제조 PMI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PMI, 민간이 측정한 PMI 모두 작년 11월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의 단기 성장 모멘텀 역시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픽텟 자산운용이라는 곳의 수석 전략가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 성장세가 조만간 둔화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최근에는 미국에서 성장의 정점 도달 신호들이 출현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주식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경기 민감주 비중을 줄여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비싸 보이는 방어주로 이동하라.
이렇게 G2 경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의 속도가 둔화한다는 것은 생산량의 증가 속도가 낮아진다는 것이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 속도 역시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시차를 두고 둔화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임금과 물가의 압력이 이끌어내는 전형적인 단기 사이클의 전개 양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경제가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는 여전히 회복선상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속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얼마 전처럼 그렇게까지 놀랄 만큼 가파른 페이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